시각장애인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어떤 게 힘들 것 같나요? 얼마나 남았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밥이나 반찬 같은 거 거리를 어떻게 가늠해서 먹을까? 그게 좀 힘들겠다 이런. 이제 반찬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반찬들의 위치를 기억해서 그 반찬들을 먹어야 하는 부분이 좀 되게 기억력이 좋아야지만 뭔가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도 많이들 겪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식탁에 앉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지? 막막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밥을 먹는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청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동작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식판의 위치는 어딘지, 식사 도구의 위치는 어딘지, 내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질감은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밥 먹는 기술을 연습해도 식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 승희 씨와 비시각장애인 하은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당,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하은 씨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자연스럽게 눈으로 공간을 훑습니다. 적당한 자리를 찾고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죠. 테이블 위 반찬, 수저통, 셀프바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눈으로 쓱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승희 씨에게는 모두 다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정보들입니다. 앉기 적당한 자리, 음식의 양, 음식이 나오는 형태, 메뉴판과 수저통의 위치, 반찬의 종류와 위치, 주문하고 계산하는 방식, 식당마다, 음식마다, 먹을 때마다 모두 달라지는 거니까요. 눈으로 쓱 보고 할 수 없으니 손으로 하나씩 만져보거나 질문해야 합니다. 네, 혹시 주문 키오스크로 해야 되나요? 기술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조각 피자를 하길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막 잔뜩 시켰다가 한 조각이 그 한 두세 개로 잘라 먹을 수 있는 크기였어가지고 막 다 남기고 온 적이 있었어요. 어디더라? 무슨 카레집에 갔는데 그릇이 되게 낮아가지고 이렇게 밥 비비다가 흘렸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느꼈던 식당 몇 군데를 자주 다닙니다. 네, 괜찮다 싶으면 한 번 먹었던 곳에서 많이 구매를 해요. 또 막 새로운 걸 이렇게 찾고 이런 게 번거로워가지고 뭐 익숙한 데서 그냥 빠르게 시켜 먹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좋아서 자주 간다기보다는 주문 방식, 그릇 형태, 수저 위치, 직원 태도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식당이 주변에 없을 때는 끼니를 아예 거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죠. 사실 뭐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약간 심리적인 부담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조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여기까지 들으면 옆 사람이 좀 도와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역시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는 평소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많은 요소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밥을 먹는 중간에도 식탁 위에, 식탁 안의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치즈가 있고 치즈 메이플이 있고 그리고 페퍼로니랑 치킨, 돼지, 불고기, 새우. 손으로 먹어야 되나? 덜어야 되나? 그 잘라져 있는 거지? 케첩 같은 거 있어? 바로 앞에 나갔을 때 근데 이게 지금 퀘사디아야? 소프트 타코는 케사디아 남은 거 하나 먹어. 바로 앞에 있어. 어떤가요?
옆에서 같이 먹으면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저는 프로젝트 하면서 시각장애인이랑 종종 식사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수저를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보통 들어올 때 어느 자리로 좀 안내해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좀 사전 정보나 지식들을 좀 공부를 하고 가기는 했었어요. 근데 막상 좀 식사를 하니까 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챙겨야 되고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고기도 구워야 되고 반찬도 리필해야 되고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는가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도움은 자칫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공부할 때나 이동할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식사는 서로 편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이 다릅니다. 식사 내내 누군가가 나만 신경 쓰고 배려한다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랑 밥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시각장애인들끼리 가는 게 가장 편해요. 마음이 가장 편해요. 게다가 여러 돌발 상황도 발생하죠. 음식을 흘린다거나 옷에 묻힌다거나 말을 할 때 입안에 음식물이 보인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밥풀 하나나 이런 거 테이블에 흘리면 괜찮은데 사실 옷에 흘리게 되면은 제가 흘린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약간 이렇게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모르고. 비시각장애인들이야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식사 어떠셨나요? 기술적인 어려움과 아무리 연습해도 매번 바뀌는 식사 환경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타인과의 식사에 대한 부담이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과 편하게 식사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평소에 밥을 먹을 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많은 일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겐 하나하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아는 것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의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